자, 자유낙하 운동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자, 요거지.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자, A는 T분의 V 빼기 V0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V는 V0 플러스 AT가 되고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고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2AS가 되고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V0. 자, 요 공식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야. 자, 이거는 아주 기본 공식이니까. 근데 여기서 자유낙하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자유낙하할 때 전제 조건이 뭘까? 공기에 마찰이 없다. 그럼 공기에 마찰이 없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진공 상태가 돼야지. 진공 상태.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의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이 되는 거야. 그럼 일정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렸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바뀌겠지. 그치? 그래서 이 공식에서 이제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은 V는 자, G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낙하거리 S를 자, 떨어뜨린 H라고 한다면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가 0이잖아? 그래서 V제곱은 2GH가 된다. 자, 요거는 갈 필요 없고. 근데 요 공식이 요건데, 그 중에서 이 공식 가지고 뭐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H를 요걸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근데 얘를 H는 2G분의 V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경우도 있고, 자, 요 공식 이용해서, 자, T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루트 G분의 2H. 맞니?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 공식에서 요걸 끄집어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 공식 이용해서 요걸 끄집어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H를 구하는 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치? 자, T를 구할 때는, 자, 여기다 집어넣고 해도 되지만 그냥 다이렉트 이 공식을 놓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알아둔 다음에 이렇게, 아, 변형이 될 수 있구나. 이거 몇 번 한번 연습 좀 해보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낙하 운동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등가속도와 관련된 이거 우리 하지 않았나? 그치? 했지? 자, 이것도 했나? 다 풀었어? 다 풀었구나. 자, 이것도 했지? 자, 요거 안 했지, 이거? 했나? 이거 했어? 오, 준씨 많이 했네? 많이 했네?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자, 50 안 했구나? 야, 자, 그 외에 이제 우리 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 말고 가속도 운동에서 자,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속력하고 속도는 차이가 난다. 속도는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자, 속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변할 수 있고 속력, 자, 속도의 크기가 바로 속력이니까 속력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등가속도는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력만 변하는 운동.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방향만 변하는 거. 등속력 운동. 이거 가속도야.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다. 방향이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거지. 일정한 속력을 가지면서 자, 이렇게 원운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자,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고 나가려는 원심력이 있고 그래서 운동 방향은 이쪽입니다. 접선의 방향.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 운동 방향은 항상 뭐다? 접선의 방향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얘를 지구라고 해보자 말이야. 달이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달은 지구 주위를 일정한 공전 속도로 속력을 가지면서 움직입니다. 자, 이때 공전 속력이라고 그래요. 속도가 아니야. 그럼 달은 지구와 달 사이에는 뭐야? 만유인력이 작용하잖아요. 자,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달은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어요? 돌진해요? 안 해요? 떨어지고 있어? 아니면 안 떨어지고 있어? 떨어져. 돌진하고 있어. 자, 뭐냐면 지구와 달 사이에 봐봐. 중력이 없다. 만유인력이 없다면 달은 요 위치로 가야겠지. 근데 지구와 달 사이에 만유인력 때문에 어떻게 돼? 요 위치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단 말이야. 알지? 통과에 나오는 내용이잖아, 이거. 이 통과에 나와, 통과에. 그 역학 시스템하고 중력에서 뉴턴이 있잖아. 뉴턴이 물질을 이렇게 던져. 세게 던져. 그러면 결국은 뉴턴이 물질을 던졌을 때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걸 지구라고 생각하면은. 자, 세게 던지면 결국 어떻게 돼? 이렇게. 그래서 왜 달은 지구를 향해서, 자, 달과 지구를 왜 충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뉴턴의 이게 사고 실험으로 이제 이렇게 찾아낸 거고, 그럼 달은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는다? 아니, 돌진해. 요거 때문에. 하지만,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등속 원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하고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것도 가속도 운동이죠.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진자의 운동. 진자 운동. 자, 이 진자 운동은 나중에 역학적 에너지에서 많이 나온다. 자, 여기에서는,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버리면, 요 H만큼의 위치, 자, H만큼 위치,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만,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 하지만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어느 지점이든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다. 근데 우리가 이 진자 운동이라고 했을 때,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멈추죠. 가역이에요? 비가역이에요? 연력학 연습 안 했어? 우리가 연력학 할 때 처음에 가역, 비가역 얘기하잖아. 가역은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저항 마찰 없을 때는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거든. 그런데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돼? 처음 상태로 못 가고 멈춰버리잖아. 비가역인 거야. 이게 가역, 비가역의 차이야. 물론 화학에서 가역, 비가역은 정반응, 역반응. 그러니까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우리는 가역. 정반응만 일어나면 비가역. 이렇게 표현하지만 물리에서의 가역, 비가역은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가역, 못 돌아가면 비가역.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러한 진자 운동, 방향과 속력이 다 차이가 변합니다. 그렇죠? 가속도 운동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던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자, 우리 요기할 때는 이제 이쪽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고, 왜냐면은 중력 힘이 연직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럼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하고. 왜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등속도, 그러니까 수평과 연직 방향으로 구분해서 하지. 그러면 요 자체만 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속력도 변하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방향도 변하죠. 접선의 방향이니까. 그렇지. 항상 포물선 운동일 때 운동 방향은 접선의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가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고2 때까지는 얘네들의 운동 방향은 요게 작용하는 힘에 우리가 분석을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거기에는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자, 요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자, 됐지? 자, 개념 확인 다 체크했고. 자, 우리 여기서 빠진 거 있었나? 유형에서 빠진 거 있었나? 없지? 자, 그러면은
자, 뉴턴의 운동의 법칙.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하자. 뉴턴의 운동의 법칙. 자, 힘은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는 게 그거고, 자, 힘을 표시할 때는, 자, 힘이 시작된 지점, 작용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작용점을 연결해서 작용선으로 나타냈을 때 그 작용선의 방향이 힘의 방향, 그리고 작용점으로부터 요 화살표의 거리가 힘의 크기. 자, 요건데, 뭐, 이거잖아. 자,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요게 작용점, 그래서 여기에 10N의 힘으로 당기고요. 자, 여기에다가도, 자, 예를 들어서 10N의 힘으로 당겨요. 그러면 같은 작용선상에 힘이 놓여져 있고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고, 그치? 크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랑 합력은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합력을 그 물체에 작용하는 실제 힘, 알짜 힘이라고 얘기한다. 자, 영어로는 net force라고 그래. 그러니까 순. 그래서 이게 이제 알짜를 다르게 하면 이제 한자로 하면 순이라고 해요. 순. 그래서 순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순힘은 아마 대학 가서 대학 교수들이 쓸 거야. 자, 그런데 요거를 살짝 이번엔 좀 변형시켜 볼게. 자, 이쪽에 10N의 힘이 작용하고요. 작용점이 여기에요. 이번에는 자, 여기에서 10N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합력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런데 작용점이 다르잖아. 작용성이 다르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물체는 이렇게 돌아간다. 자, 이것이 바로 뭐야? 돌림 힘이야. 그치? 돌림 힘, 타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R이라고 한다면은, 타우는 RF가 되지.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가 뒤에 요 힘이라는 거와 역학 개념을 좀 잡아놓고 다서 이제 돌림. 왜냐면 돌림 힘에서는 힘의 평형하고, 그래서 힘을 찾아야 돼. 어떤 힘이 작용하고 어떤 힘이 작용하고, 그래서 힘에 대한 개념, 거기에서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돌림 힘 평형, 그래서 역학적 평형까지 이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렇게 넘어갈 거야. 그래야지 여기가 좀 쉬워질 거야.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힘은 요거고, 우리가 힘이라고 한다면, 자, 힘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F는 ma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이죠.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 그거 가지고서만 다 이걸로 다 계산할 거야. F는 ma. 자, 그랬을 때, 자, 요 킬로그램이고 얘는 메타 퍼 세크 제곱이니까 우리 이제 얘를 1뉴턴이라는, 그치? 그래서 여기가 유도 단위 또는 복합 단위라고 그래. 복합 단위. 그러니까 복합 단위, 유도 단위는 뭐냐면은 기본 단위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단위를 유도 단위 또는 복합 단위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가끔씩 킬로그램 포스라는 표현도 나온다. 그래서 이 포스가 중력 가속도 9.8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킬로그램 포스는 중력에 의한 운동을 할 때 힘. 그래서 보통 무게를 잴 때 많이 쓰고, 알지? 그래서 자, 이 포스는 중력 가속도 9.8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고, 뭐, 자, 알짜임, 요 관계는 뭐, 그래, 가자. 자, 왜냐면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가야 되니까. 자, 아까 F는 ma라고 그랬잖아요. 잘 봐. 앞에서 이미 했지만, 가속도라는 것이 뭘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그러니까 결국 요 힘도 뭘 갖는다?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그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 꼭 기억하고. 그래서 봐요. 여기에 4N. 자,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 왼쪽을 마이너스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알짜임은 합력이니까 얘를 F1, F2라고 한다면은 합력은 F1 플러스 F2야. 즉 플러스 4N
플러스 6N이니까 얘는 10N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 보자 말이야. 여기를 F1, F2라고 할게요. 자, 얘는 플러스 6이고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합력은 F1 플러스 F2예요. 합이잖아. 힘의 합력은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6N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N. 그러니까 결국은 2N이 되고 플러스 2N이니까 알짜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2N의 힘이 이 물체에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합력은 무조건 그 힘의 합이다. 자, 합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도 같이 표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 큰 힘 빼기 작은 힘 이렇게 되는 거지. 큰 힘 빼기 작은 힘.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4N이고 얘는 마이너스 4N이니까 이 합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죠. 마이너스 4 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얘는 합력이 0이야.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요? 일정합니다. 자, 계속 정지하고 있죠. 정지 관성. 계속 무슨 운동? 이게 0이니까 가속도가 0인 운동. 그래서 계속 등속도 운동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운동관성이라고 부른다. 운동관성. 자, 이것이 뉴턴의 제1법칙이야.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관성이라는 거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잖아. 그러면은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건 힘 F거든. 그치? 그러면 운동 상태가 유지하려는 관성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힘을 가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 일정할 때, 자, 관성을 깨는 힘은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럼 관성을 깨는 힘은 그 관성이 크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관성의 힘은 질량에 비례한다. 바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관성의 힘은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힘을 가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을 이룬다면 이때 요 힘은 이 운동 방향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그 일 할 때 W가 FS거든. FS거든. 그러면 힘을 가해서 이동 거리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물체에다가 일을 한 거야. 일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운동 방향과 수직인 경우에는 이 운동 방향으로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힘의 방향 이렇게 했을 때 들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봐봐. 내가 이대로 얘를 들고 이렇게 갈 거예요. 나는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이 물체에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왜? 이동 방향 이쪽이지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니까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수직인 관계니까 중력에 의한 일은 없다라는 거야. 바로 그거야.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요런 수직일 때는 요 힘은 운동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운동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런 거 얘기하지. 자.
2kg, 3kg. 자, 얘가 갖는 가속도 얼마일까? 자, 중력 가속도 G는 10이야. 가속도 얼마일까?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태 얘는 mg의 중력의 힘이 작용하잖아. 자, 30N이 작용합니다. 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요, 이쪽으로 자, 20N의 중력이 작용해요. 그치? 그러면 이 중력의 힘은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잖아. 운동은 이쪽이잖아. 그 운동 방향과 중력이 수직이니까 얘는 요 운동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오로지 30N의 얘의 무게다. 그래서 30N에 의해서 얘와 얘가 같이 움직이니까 2 플러스 3 곱하기 A 이렇게 된다. 그래서 A는 6m/s 제곱이 된다. 이때 써먹을 거야. 이럴 때 써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그 힘은 그 물체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바로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있지. 그러면 얘는 수직이 아닌 이상은 그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자, 요게 지면이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운동 방향과 운동 방향과 중력 방향이 같지? 그치? 그런데, 자, 빗면이야, 빗면. 빗면에서, 자, 얘가 이렇게 이동한대요. 자,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힘입니다. 알겠지? 그런데, 자, 실제로 운동 방향이 이쪽이죠. 요만큼 각 세타가 차이가 나지. 그래서 얘가 갖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보다 작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지만 얘 운동은 중력에 의한 운동이단 말이야. 물론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아니야. 중력 크기는 아니야. 자, 얘를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표시하면은 요 F고요. 얘는 FW라고 놓을게요. 중력을. 그럼 요 물체에 영향을 주는 얘가 각 세타라고 한다면,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세타하고 요 세타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무슨 관계가 성립되니? 요 F는 W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코사인 세타가 돼야지.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만큼 F는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0이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F가 W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 그래서 요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이렇게 수직 관계가 성립이 되면 F는 그 물체 작용하는 영향을 주는 F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운동에. 그 관계 성립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요 관계 성립되죠. 그래서 요 관계 성립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요 강조하는 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서 빗변에서 운동 있잖아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자유낙하 할 때도 아까 봐봐. V는 GT였다. 그치? 자,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었어요. V 제곱은 어떻게 돼? 2GH였죠? 요거였잖아. 그 여기 봐봐라. 자, 어떤 물체든 시간이 같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거든.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자, 높이가 같으면 질량이 뭐가 됐든 어떻게 돼? 시간 똑같겠지? 그치? 같은 높이라면은 그 높이에서 지면으로 떨어질 때 속도도 무조건 똑같아. 질량에 영향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빗면에서 운동이야. 빗면에서. 자, 얘는 F가 자, 중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그치?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각 세타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빗면에서 작용 힘이
커진다. 그치? 요거 하나 나오고, 그럼 얘는 오로지 중력의 영향으로 움직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같은 빗면이라면 질량이 달라도 뭐가 같다? 가속도가 같습니다. 맞니?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요런 어떻게 돼? 이렇게 엇갈려서 힘을 가했을 때 빗면의 운동을 연결시켜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해둬.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야. 그쵸? 빠르게 이거는 넘어가면 될 거야. 자, 관성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운동 상태에 변화가 없으니까 알짜 힘이 0일 때, 알짜 힘이 0일 때, 합력이 0일 때가 관성이다. 그럼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그 관성은 깨진다. 그치?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관성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크다. 왜? 질량이 클수록 그 관성을 깨기 위해서 가해지는 힘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정지 관성, 운동 관성이 있다. 그치? 자,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오고요. 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자, 이것도 가끔씩 내신 문제가 나오는데, 자,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자, 사고 실험이니까 생각으로 하는 실험이야. 그러면, 자, 여기서 쭉 요렇게 했을 때 처음 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 얘를 늘릴 거예요. 자, 늘릴 거예요. 자, 그러면 수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위치에 가기 위해서 얘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할 거야. 알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동안은 힘을 받지만, 자, 요게 있는 동안은 어떻게 되니?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물론 아래쪽 중력이지만 중력은 운동 방향과 수직이니까 얘는 영향 주지 않는단 말이야. 수평으로 움직임에.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얘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같은 부위로 움직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야? 관성, 운동 관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갈릴레오 사고 실험. 별거 없고. 이제 제2법칙 F는 ma. 자, 이것도 질량을 가진 물체에다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관성이 깨지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죠. 가속도. 그래서 만약 얘가 0이라면은 얘가 0이 되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관성을 유지하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F는 ma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운동 방정식.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방정식 세우는 거 많이 할 거야. 운동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일단 뭐 F는 ma니까 질량이 일정하면 힘과 가속도는 비례관계 성립하고, 당연히. 그치? 자, 힘이 일정하면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뭐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 자, 지금부터 F는 ma 가지고서 문제 풀 텐데, 이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일단
이거 이제 문제 풀 때는 첫 번째가 작용하는 힘을 먼저 표시해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나서 운동 방향을 반드시 확인해요. 그래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가속도의 방향이 나오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자, 요 합력을 구하고, 네 번째, 가속도를 구하거나, 자, M을 구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데, 그냥 순서는 그냥 이대로 가면 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치? 자, 얘나 1kg, 3kg 합쳐가지고 이쪽으로 8N의 힘으로 움직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8N이네요. 오른쪽 당기네. 다른 힘 없네. 운동 방향 따로 표시하지 않지만 운동 방향 이쪽입니다. 합력은 그냥 8N밖에 없어. 그러면은 8N은 자 이때 질량이 뭐야? 이 둘의 질량 합이 된다. 그래서 A의 질량 플러스 B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니까 4kg 곱하기 가속도. 그럼 A는 자 어떻게 돼? 2m/s 제곱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A에 작용하는 R자 힘. 자, B에 작용하는 R자 힘. 그치? 그리고 두 R자 힘의 합이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그래서 R자 힘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간단해. 얘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얘는 B의 질량 곱하기 정확히 이제 요거죠. 이렇게 돼야겠지? 근데 가속도는 모두 다 이쪽으로 2m/s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에서 2N이 되고요. 얘는 3 곱하기 2에서 6N이 됩니다. 그 합치면 어떻게 돼요? 8N이라는 R자 힘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R자 힘의 관계까지 나온다. 자, 요대로 끝나면 좋겠지? 아니, 필 갖고 있어, 필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할 거야. 자, 뉴턴의 제3법칙이 어떤 법칙이야? 뉴턴의 제3법칙. 뭘까? 작용, 반작용.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자, A가 B한테 힘을 가합니다. FAB. 그러면은 거기에 반대되는 힘으로 FBA가 작용해요. 방향은 반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크기는 똑같아.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야.
그렇잖아. 내가 밀었는데 내가 밀려. 내가 이렇게 100N의 힘으로 밀었는데 얘도 나를 100N의 힘으로 밀어. 이게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래서 너와 나 사이, A와 B 사이. 맞지?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은 같은 크기, 정반대 방향. 하지만 작용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물체가 아니잖아. 한 물체라면 작용점이 달라도 합력은 0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돌림 힘에 의해서 작용선이 같아지니까, 작용점이 같아지니까. 하지만 얘는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 합력을 구할 수 없어. 맞지? 바로 이제 요거지. 그러면 이거야. 자, 여기가 실입니다. 실이 당기는 힘을 우리는 얘가 당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요? 장력이라고 그래. 장력. 그러면 A가 장력 C를 A가 C를 이용해서 B를 잡아당길 거예요. 근데 같은 실로 B가 A를 잡아당깁니다. 왜? 작용 반작용. 그러면은 요게 걸린 장력 T는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이나 똑같대요. 그래서 요 장력 T는 이렇게 돼요. 뭐 둘 중에 어느 마이너스 붙어도 상관없지. 절대값 붙였으니까. 자,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이 뭐가 되냐면은 A가 B를 자, 요거 지울게. 요거 지울게. 자, A가 B를 당기는 힘은 그러면 얘는 누가 똑같아? B가 A를 당기는 힘은 왜? 작용 반작용. 그러면 이것은 뭐야? 실에 걸리는 장력은 하고 같은 거야. 이게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래서 A가 B를 당깁니다. 그 요 힘은요, B가 A를 당긴 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B가 A를 당기기 때문에, 자,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겨. 그럼 B가 A를 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A가 MA로 운동하죠. 그래서 요 A에 작용하는 힘만 보면은 얘밖에 없잖아, 장력. 그래서 장력 T에 의해서 어떻게 돼? A가 요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2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힘은 요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그러니까 얘잖아. 그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반대로 이제 B를 봐봐. 이건 A를 놓고 보면 B를 보면 어떻게 돼요? B의 작용 힘은 요 8N의 힘과 요 장력 T가 있죠. 근데 B는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8N 빼기 장력 T가 MA니까 3 곱하기 2. 6N이네? 그럼 장력 T는 얼마야? 2N이지. 똑같잖아요. 요 관계. 여기까지가 우리가 운동방정식 문제 풀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풀이법이야. 필기 안 해도 돼?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운동방정식 문제 풀이법 확인할 거니까. 장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텐션이야, 텐션. 텐션이 당기는 거야. 당긴다는 뜻이야. 텐션 포스. 그래서 T로 표현한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그 항력이라는 표현이 나와. 항력. 항력은 떠받치는 힘. 항력은 떠받치는 힘.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유형 있지. 자, 요거는 그냥 보면 자, 수평면에 있는 물체하고 도르래야, 도르래. 자, 이렇게 연결이 됐어. 자, 얘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M1, G. 자, 얘도 이쪽으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운동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수직이죠. 그래서 얘는 영향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오로지 M1G라는 요것에 의해서 자, 힘 표시했지. 그래서 내가 힘을 먼저 표시하고 그리고 운동 방향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F는 MA인데 지금 요 관계가 뭐랑 똑같았냐면은 얘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쭉 올려서 수평 위에 놓여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은 M1G라는 힘으로 A를 당기는 거야. 그럼 여기 실이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렇게 같은 가속도로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얘 모양과 이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래서 어떻게 돼? 질량은 M1 플러스 M2, 자, 가속도 A가 되는 거야. 알지? 바로 요런 거.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T입니다. T예요. 이 T와 이 T는 어떻게 돼요? 같은 T입니다. 그치? 꼭 기억해. 그러니까 도루애가 있어. 여기 B하고 연결된 실도 있고 A하고 연결된 실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 B에 대해서 보면은 B의 작용 힘은 장력 T지. 그래서 M2 A가 됩니다. 맞니? 자, A에 대해서 보면은 A의 작용 힘은 중력 힘과 자, 장력 T가 있어요. 그래서 M1G 빼기 T에서 M1A가 됩니다. 맞니? 그러면 요 T를 여기다 넣어봐요. 어떻게 돼? M1G 빼기 M2A는 M1A. 어떻게 돼? 나오잖아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 각각에 대해서 세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자, 고정 도르래 M1, M2라는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M1G, 이쪽으로 M2G라는 중력힘이 작용하겠지? 자, 그런데 운동 방향이 이쪽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속도 A인데, 선생님 얘랑 운동 방향 다르잖아요. 아니면 얘를 쫙 수평으로 놓으면 여기에 M1G로 당기고 여기에 M2G로 당기는 거야. 자, 그럼 얘 힘이 크기 때문에 얘랑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돼? 요렇게 떨궈버리면, 그치? 요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는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른 거야. 알지?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았고, 참고로 여기에도 어떻게 돼요? 장력 T가 있죠? 장력 T가 있겠지? 그럼 이 T와 이 T는 어떻게 될까? 같잖아요. 요 T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헷갈려요. 장력이 나왔을 때는. 여기 걸린 장력과 여기 걸린 장력이 다른 거구나가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알지? 요 T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의 요소 다 찾았고 방향까지 다 찾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M1G 빼기 M2G가 돼야죠. 합력은. 그치? 그리고 M1 플러스 M2A가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구하거나 만약 가속도가 주어졌고 어떤 값이 미지수가 줬을 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고,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 A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자 큰 힘이 M1이고 T가 작잖아요. 작은 힘이잖아요. 왜? 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M1G 빼기 T가 M1A가 되고요. 자 B에 대해서 하면 자 위로 올라가니까 큰 힘이 장력이야. T 빼기 M2G는 M2A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식이 맞아 틀리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이 두 식 더해봐. 어떻게 돼? 지워질 거 아니야. M1G 빼기 M2G가 M1 플러스 M2A잖아요.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 세운 것이 맞아 떨어지잖아.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얘랑 얘랑은 지금 운동 방향이 같은 거다. 알지? 운동 방향이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도르래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면 돼. 그치? 자, 요거는 뭐 됐고, 요것도 필요 없고, 자, 이것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지. 쉬우니까. 이것도 우리 아까 했던 거고. 자, 요 9번 문제 좀 볼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 A, B에 각각 EF하고 F입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EF의 힘이 작용한 거예요. B에다가 F의 힘이 작용했대요. 자, 시간 속도니까요. A의 가속도는 얼마지? 2m/s 제곱. 자, B의 가속도는 1m/s 제곱. 그러면 가속도가 A의 B의 2배가 되고, 자, 그냥 F는 ma. 자, 가속도가 2대1인데 힘도 2대1이야. 그 질량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바로 이제 이렇게 가지. 자, 그랬을 때 이제 50m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처음 속도가 0이잖아요. 가속도가 2대1이잖아요. 그러면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거든. 얘가 같잖아, 50m로. 그럼 가속도가 2대1이야. 그럼 T의 제곱이 1대2가 돼야죠. 그럼 T는 1대 루트 2예요. 끝. 공식에 넣고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비교하는 거니까. 몇 배다 비교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용해서 바로 풀고 있는데. 자, 이런 기본적인 풀이법을 자꾸 연습해야 돼. 왜냐면 이것들이 모여서 조금 복잡한 문제, 까다로운 문제 풀이할 때 적용되니까. 자.
자, 도르대 문제 나왔지? 이거 또 문제 해석 잘해야 된다. 자, 지금 보면 질량이 1kg인 물체 A를 실로 연결했어요. 자, 20N으로 당겼답니다. 그럼 이쪽은 10N이겠죠. 왜냐면 중력가 수치가 10이라고 나왔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자, 얘는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A의 가속도를 가지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요 A의 가속도, 자, 이거를 그냥 가의 가속도로 가자. 자, 이제 여기 보잔 말이야. 자, 이쪽에 20N의 힘이 작용하고 이쪽에는 10N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큰 힘이 작용하니까 이제는 나의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가를 봐봐. 자, 힘 다 찾았지? 다 표시했지? 방향 다 표시했지? 그러면은, 자, 20N 빼기 10N, 알짜 힘이 1kg이 가의 가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10m/s 제곱이에요. 자, 나를 보면은 큰 힘이 20N이고 작은 힘이 10N. 자, 이때는 이 둘의 질량을 다 더해야 된다고 그랬지. 3kg 곱하기 나의 가속도예요. 그래서 나의 가속도 얼마야? 3분의 10m/s 제곱이 돼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어이구 뭐야? 3대 1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풀이 과정을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가야 돼. 여기에서 고민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이 여기에서 우리 표시하고 요렇게 넘어가서 요렇게까지 나오는 과정이 한 번에 쭉 연결돼서 가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왜? 이거 찾은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답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히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이 과정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됐지? 그래서 자, 이 3법칙 빼고 자, 문제만 더 확인합시다. 와우. 요거 나왔네. 우, 어디 보죠. 자, 가는 A, B, C를 실 P, Q. 그치? 그러면 여기 장력과 여기 장력은 달라요. 그렇잖아. 왜냐면 요 P는 A와 B를 연결한 실이고요. 요 실 Q는 B와 C를 연결한 실이거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자, 일정한 힘 F를 가해서 정지했어. 와우. 정지했어. 중력가 속도는 10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의 질량이, 자, 질량에 대한 언급이 있나? 없지. 그러면은 그냥 MA, MB, MC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자, 순서대로 1, 2, 3 하던가. 자, 1, 2, 3이 좀 더 편하지 않겠나? 어쨌든 그냥 자 하면 되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MA, MB, MC 하는 게 나아. 왜냐면 이게 A, B, C 막 구분해야 되니까 나중에 헷갈리거든. 자, 정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딱 놨어요. 알지? 자, 그리고 나서 C가 올라가고 내려가겠지? C가 지면에 딱 닿고, 자, B가 C랑 충돌하기 전까지 A의 속도예요. 알겠지? 그러면 지금 A의 속도니까 얘는 지금, 자, C가 지면에 닿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지면에 닿으면은 요 A를 당기는 힘이 B의 무게밖에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C가 지면에 닿는 거야. 자, 이제 해석을 잘 해줘야 돼. 자, 지면에 도달한 지점이야. 그럼 도달 전까지의 가속도 A는 얼마예요? 2m/s 제곱이고요. 이거는 A, B, C 모두 다 같은 가속도라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0에서 2초 사이에는 자, 0에서 2초인데 자, 놓기 전에 먼저 요 정지 상태 F MH는 MB 플러스 MCG 맞니? 그치? 왜냐면 힘을 표시해야지.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중력 그리고 당기는 힘. 그러면 이쪽은 요 두 힘, 자, 이쪽은 얘 힘. 정지니까 요렇게 한 게 성립되지. 그러니까 시간 하나 세우고 자, 0에서 2초는 F가 없어. 그랬더니 이렇게 움직이지. 아, MB 플러스 MCG 빼기 MA G 한 값이 MA 플러스 MB 플러스 MC 곱하기 2가 되는구나. 오, 되게 복잡하다.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자, C가 지면에 도달했대요. 그러면 이때는 C의 무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가속도가 0이 됐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A의 무게와 B의 무게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다시 말해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그대로 요 식을 F는 근데 그치? 그래서 F는 뭐야? C의 무게, C의 작용한 중력의 크기와 같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질량 A하고 C를 비교해야 되잖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찾았고, 이제 여기를 봐야지. 여기. 자.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워지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MCG는 자, 요거를 그냥 이 M으로 놓을게요. 그치?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주어졌네? 그럼 여기가 10MC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여기 딱 5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얘를 넘기면 4MC는 2M. 그러니까, 자, M은 2MC. 그러니까 A의 B 질량. 맞니? 그래서 A, B의 질량은 C의 2배다. 그치? 이게 나오는 거야. 자, 다음. 1초 때는 F가 작용하지 않았을 때야. 자, 요 때입니다. 그쵸? 요 때. 그러니까 이때는 F를 빼야죠. 1초 때는. 자, P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 요 장력, 자, TP라고 할게요. 자, Q가 B를 당기는 힘. 자, 요 장력, TQ라고 할게요. 그치? 그랬을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가속도가 2잖아. 여기도 가속도가 2잖아. 그러면 그대로 자, 물체 B를 봐봐. 물체 B의 작용 힘은 TQ 플러스 뭐가 있어? B의 질량, B의 무게. 그치? 그래서 B의 무게를 우리는 아까 자, MB, G, 그 다음에 TP 한 값이 어떻게 돼요? MB 2가 되죠.
그럼 여기가 G가 10이니까 그냥 10으로 놓자. 10 MB. 자, 그럼 어떻게 돼? TQ 빼기 TP는 넘기면 마이너스 8 MB. 맞니? 누가 커? 얘가 크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씩 놓고 보면 돼.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문제 풀이가 돼야 돼. 물론 이제 이게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 성향이 다르니까 내신은 뭐 쉽게 내는 학교가 쉽게 내는 경우는 뭐 여기까지 안 가도 문제 풀 수 있겠지만 모르니까 준비는 해놔야죠.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소한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 그래서 한 중간 난이도까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풀이가 좀 돼야 될 거야. 아마 문제 풀 때 나중에 이런 거에서 되게 장력 나왔을 때 되게 헷갈릴 거라는 거지. 장력 나올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것만 조건 찾아서 잘 세워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있으면 좀 편하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들이 막 펼쳐지면은 복잡해가지고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신경 써주면 되고. 장력 나오는 거 진짜 조심하고. 이해됐어? 이제 연습이 조금 많이 돼야 돼.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요런 문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마무리할게. 자 이게 도르래가 또 나왔다.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봐봐. 자 MM AB야. 이번 AC야. 그치? 그리고 그래서 문제 조건을 잘 봐야 돼. 항상 이거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자, 이때는 이제 숫자가 없잖아. 중력가속도 그냥 지래 10이 아니라. 자, 얘 질량 보니까 라지 M. MM 같죠? 근데 가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도. F는 ENG. 맞니? 그치?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바꿨어. 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지? 그래서 F 빼기 라지 mg는 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3분의 1g. 그쵸? 자, F가 EMG네요. 그래서 EMG 빼기 라지 mg는 자, m 플러스 라지 m의 3분의 1g. 자, G 다 지워. 넘겨. 3. 양변에 3 곱하면 6m 빼기 3m은 m 플러스 라지 m. 이다. 넘기니까 5m은 4 라지 m. 그래서 m은 4분의 5 m. 자, 맞나? 그치? 여기서 계산 잘못된 거 있어 없어? 없죠? 자, 틀렸어요. 자, 가에서 F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mg잖아요. 크다. 그치? 자, P가 A를 당기는 힘입니다. 요 장력을 얘기하는 거네요. 요 장력. P가 A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치? 자, P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자, 이쪽으로 mg. 자, P가 A를 당기는 힘은 B가 P를 당기는 힘. 요거 어차피 같잖아. 그래서 얘는 mg가 돼요. 자, 요거지. 그 얘는 자 4분의 5 mg가 되지. 자, 위로 움직이니까 자, 여기서 t 빼기 4분의 5 mg 우리 심만 보면 4분의 5 m 곱하기 3분의 1g가 됩니다. 자, 그래서 t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0. 아니다. 12분의 10. 아니네. 4분의 10이 아니네. 12분의 5. 12분의 여기 3을 곱하면 3, 5, 15. 12분의 20. mg네. 그치? 나가 더 크네? 장력 표시 잘해야 돼. 응? 응? 뭐야? 잠깐만. 답이 5번으로 돼 있네? 그럼 분명히 어디 계산해서 실수했다는 얘긴데? 그럼 계산 다시. 오이씨, 뭐야. 등속도 F는 EMG 다시 등속도니까 가속도 0이니까 자 여기가 EMG 빼기 MG 라지 아씨 이걸 그치? 하게 되면 3분의 1치. 자, 그러면은 m 빼기 라지 m은 3m 빼기 3m은 m 플러스 라지. 그러면 여기가 2m이고, 아, 계산 잘못했네. 그치? 자, 이렇게 되고. 자, 아까 기억은 당연히 맞았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해야겠다. 자, P가 A를 당겨요. 자, 그 여기가 자 t는 mg가 되죠.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1 mg가 되고 여기가 t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2분의 1 m이 되고요. 그래서 t 빼기 2분의 1 mg는 2분의 1 m 곱하기 3분의 1g. 자 t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3 mg 3분의 2 mg가 되네? 뭐야 맞네? 씨. 그러니까 이게 순간에 이게 표시 잘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나도 그러는데 뭐 너도 당연히 그러겠지.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 근데 너와 나의 차이는 뭐야? 너는 머리가 쌩쌩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자, 표시하는 방법만 정확히 하면 된다. 표시만 잘 하고, 자, 운동 방식 각각 잘 세우고,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러한 보기들을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됐습니까? 자, 연습 많이 해.